안녕하세요. C4D를 완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본 조작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처음 프로그램을 이제 다루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본 조작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 자, 요 버전은 26 버전이고요. 시네마 4D 26 버전, 현재 시간으로는 이제 최신 버전인데, 자, 처음에 이제 26 버전 쓰시는 분들은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안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좀 인터페이스가 좀 바뀌어서 아이콘들의 위치가 좀 바뀌어가지고 전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자, 저는 전 버전 형태로 이렇게 바꿔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처음에 이제 뉴 레이아웃쯤에 여기를 보시면 스탠다드 여기 눌러서 인터페이스를 바꿔서 이렇게 이대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처음에 이제 여기가 3D 공간이에요. 3D 공간. 퍼스펙티브 뷰라고 해서 3D 공간에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나와 있는데, 자, 여기가 X축, 빨간색 X축, 초록색 Y축, 파란색 Z축. 이렇게 해서 X가 좌우, Y가 상하, Z가 앞뒤. 이렇게 해서 3D 방향으로 3D 방향, 3D 공간을 표현을 하고 있고, 가상의 바닥으로 이렇게 그리드 형태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은 기본 화면 조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배워볼 건데, 자, 우선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 물체를 하나를 오브젝트를 가져다 놓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큐브, 얘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길게 꾹 눌러보시면 기본 오브젝트들,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오브젝트들이 나와 있는데, 큐브를 가지고 올게요. 제가 육면체 형태, 육면체 형태로 큐브 모양이 나오게 되고, 자, 먼저 화면을 조절하는 방법은 이제 Alt, 키보드의 Alt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이제 키보드는 Alt를 누르고 있는 상태여야 되고,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꾹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이제 얘가 화면이 이제 돌아가게 되죠. 클릭 위아래로 좌우로 이렇게 해보시면 화면이 돌아가. 3D 뷰이기 때문에 뭐 정면, 뒷면, 옆면 다 볼 수가 있죠. 자, 마찬가지로 Alt를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자, 휠 버튼, 마우스 휠 굴리는 휠 있죠? 그걸 이제 굴리는 거 말고 클릭을 눌러주시면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의 휠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좌우, 상하, 내가 보기 편한 방향, 그 위치로 바꿔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클릭, 자, Alt를 누른 상태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 마우스에 좌우로 움직여 보시면 오른쪽, 왼쪽. 자, 이렇게 줌인, 줌아웃이 되죠.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시고 좌우로 드래그하시면 돼요. 좌우로. 위아래로 드래그 하셔도 되는데, 뭐 저는 이제 좌우로 드래그하는 게 편해서 자, 이렇게 마우스의 세 가지 버튼으로 화면을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줌인, 줌아웃 하는 방법은 그냥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휠을 굴려도 되긴 되는데, 이렇게 휠을 굴리기만 해도 줌아웃이 되긴 되는데, 이제 이렇게 빠르게 작업을 하시려면 Alt를 누르고 오른쪽 버튼을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좌우로 드래그 하시는 게 슉슉 이렇게 음, 잘 움직여지니까 뭐 편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되긴 돼요. 자, 화면 조작을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키보드를 이용해서 Alt를 누른 상태로 하시는 방법도 있고,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아이콘들이 네 가지가 좀 있는데, 손바닥 버튼을, 이거는 이제 마우스로만 할 수 있는 건데, 마우스의 왼쪽 버튼으로만 하시면 돼요. 손바닥 버튼을 클릭한 상태로
좌우 상하 움직여 보시면 또 이게 움직여지고. 두 번째 아이콘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시고 오른쪽 드래그 왼쪽 드래그 주민 주마우. 자, 세 번째 아이콘을 마우스로 클릭하신 다음에 움직여 보시면 이제 회전 5빛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네 번째 버튼은 이제 뭐냐면, 자, 얘를 누르시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3D 뷰를 3D 툴을 좀 사용을 하시려면은 이런 뷰들을 좀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4분할 화면, 기본으로 4분할 화면으로 나오게 되죠. 이 퍼스펙티브 뷰가 방금 봤던 화면이고, 3D 공간 화면이고, 탑 뷰, 자,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 프론트 뷰,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 라이트, 측면에서 바라본 모습. 자, 이렇게 해서 뷰가 이제 나뉘게 되는데요. 자, 각 뷰마다 또 이게 손바닥 다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 주민 주마웃 하실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회전은 가능한데, 이제 3D 공간처럼 회전할 수는 없고, 여기는 2D, 2D 뷰예요. 2D 뷰. 자, 얘는 뭐 Y축하고 Z축만 있는 측면, 정면은 X축하고 Y축만 있는 뷰. 그죠? 이렇게 이제 탑뷰는 Z축하고 Z축, X축하고 Z축만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움직이다가 돌려도 보고 했는데, 요걸로 하셔도 되고 마찬가지로 Alt를 누르고 하셔도 똑같이 돼요. 근데 이제 화면을 움직이다가 돌렸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싶어요. 그러면 아예 아예 처음 상태로 돌리는 거는 여기 뷰 메뉴에 프레임 디폴트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 뭐가 좀 이상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막 원래 모드로 원래 이제 처음 화면으로 보시고 싶다 그러시면 각도로 이렇게 프레임 디폴트. 자, 여기도 퍼스펙티브 뷰도 뷰에 프레임 디폴트 딱 처음 각도로 보여지게 되죠. 자, 우선은 요렇게도 하실 수가 있어요. Alt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는데, 얘를 중간에 Alt 누른 상태고 마우스 왼쪽 버튼도 누른 상태에서 Shift까지 같이 눌러주신 다음에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각도가 딱딱딱 이제 스냅이 걸려서 또 처음 위치로 맞추기가 편하게 딱 스냅이 걸리는 거죠. 따다다닥 딱딱딱. 뭐 좀 뭐 모르겠다 그러면 프레임 디폴트. 자, 그리고 지금 요 네 번째 버튼을 눌러서 분할을 시켰는데,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라이트 뷰를 크게 보고 싶다. 얘를 다시 한번 눌러보시면 얘가 커지기도, 다시 이제 이 화면이 커지기도 하죠. 자, 근데 이제 요 버튼을 활용하셔도 되지만, 좀 저는 자주 쓰는 게 휠 버튼. 휠 버튼을 그냥 Alt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휠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분할 화면이 돼요. 분할 화면. 근데 난 탑뷰를 크게 보고 싶다. 그럼 탑뷰 위에다가 마우스 커서가 이제 있는 상태에서 탑뷰에 휠 버튼을 그냥 마우스 휠 버튼만 클릭. 이제 탑뷰가 커지게 되죠. 다시 누르면 다시 분할 화면이 되고. 자, 프론트 뷰가 보고 싶다. 이렇게 클릭. 자, 이렇게 휠 버튼으로 클릭해서 내가 보기 편한 화면으로 이제 내가 필요한 화면으로 바꿔가면서 보실 수가 있고, 단축키를 이용하는 방법, 키보드의 단축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제 키보드에 F1부터 F5까지 해가지고 F1이 퍼스펙티브, 2 탑뷰, F2 탑뷰, F3 라이트 뷰, F4 프론트 뷰, F5 포뷰 이렇게 해서 1, 2, 3, 4, 5까지 이렇게 이제 편하신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어, 그리고 뭐 요거는 뭐 윈도우 사용자라면 뭐 크게 안 쓰셔도 되는데, 그 휠이 없는 마우스를 쓰실 때는 음, 맥 같은 경우 뭐 휠이 없는 마우스를 쓴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도 화면 조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숫자에 1, 2, 3번 있죠. 키보드 1, 2, 3번 1번을 누른 상태로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움직이시면 이렇게 좌우 상하 움직일 수 있고, 요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1번, 여기 1번 누르고 좌우 상하, 2번 누른 상태에서 이제 이거는 마우스는 왼쪽 버튼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2번 버튼 누르고 좌우 클릭 좌우 드래그 하시면 두 번째 요 모드 이제 주민 주원 스케일 카메라라고 돼 있는데, 자, 5빛 카메라 3번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이렇게 숫자를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 보통은 이제 Alt를 눌러서 처음 알려드린 방법대로, 다른 3D 툴도 거의 이제 화면 조작하는 게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Alt를 누른 상태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펙에서 카메라를 좀 애프터 이펙트 프로그램에서 3D 레이어, 뭐 이렇게 카메라 이런 거 조작해 보신 분들은 3D에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 에펙 카메라도 최신 버전들은 이렇게 똑같이 Alt를 누르고 카메라를 동일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서 음, 이게 손에 있게 되면 이제 편하겠죠. 이제 카메라 어쨌든 어떤 작업을 할 때 카메라 조작하고 이제 이렇게 화면 제어를 할 수 있는, 빠르게 이제 하실 수가 있어야 작업하기가 좋으니까, 이게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줌인, 줌아웃 돌리기도 하고 좌우 상하 움직이기도 하고. 자 이렇게 화면 기본 조작을 좀 음, 배워봤고, 자 그다음에 뭐 아주 간단한 기능 정도만 일단 이번 시간에는 설명드리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아이콘을 하나씩 좀 봐볼 건데, 자 우선 여기는 선택 툴, 라이브 셀렉션이라고 되어 있죠. 얘를 길게 꾹 눌러보시면 라이브 셀렉션, 렉탱글, 라sso, 폴리곤. 라이브 셀렉션은 뭐 말 그대로 직접 이렇게 클릭, 빈 공간 클릭하면 선택이 풀리고, 직접 클릭하면 선택이 되고, 이렇게. 제가 오브젝트를 하나, 다른 것도 하나 더 가져와 볼게요. 폰이라는 거 가져와서 화살표를 잡고, 화살표를 잡은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옮기면 그대로 그 방향대로 그대로 움직이게 되죠. 몇 개만 이렇게 가져다 놓고. 자, 일단 직접 선택 툴은, 라이브 셀렉션 툴은 클릭하면 바로바로 선택이 되는. 자, 여기서도 선택이 돼요. 모든 오브젝트는 이제 여기 오브젝트 탭에, 여기에 이제 모든 객체는 여기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실린더, 본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고, 직접 화면에 선택하셔도 되고, 그리고 렉탱글 셀렉션은 이렇게 다중으로 잡을 때 좀 편하죠. 이렇게 여러 개를 잡을 때 이렇게 이 박스 안에 들어온 것만 잡히는 거죠.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하면 두 개만, 이렇게 두 개를 하시면 이렇게 두 개만 선택이 되고, 다 선택하실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라쏘는 뭐 얘는 지금은 뭐 아니지만 좀 약간 뭔가 정교하게 잡을 때 이렇게 디테일하게 막 여러 개 점을 잡거나 이럴 때 쓰셔도 되는데, 뭐 지금도 쓰셔도 상관없죠. 이렇게 그려서 그냥 이렇게 그려가지고 마찬가지로 이 범위 안에 들어온 거를 잡는 거죠. 이렇게 클릭, 드래그 하셔가지고 이렇게 범위 안에. 자, 그리고 이 폴리곤 셀렉션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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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내가 범위를 직접 그려가지고 딱딱딱 클릭해서 그려서 이렇게 잡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뭐 라sso 폴리곤도 쓸 수 있겠지만, 보통 라이브 렉탱글 요 두 가지를 많이 쓰거든요. 자, 우선은 얘도 단축키가 0번, 9번, 0번이에요. 9번, 0번. 9번이 라이브 셀렉션 툴, 어, 0번이 렉탱글 셀렉션 툴, 이렇게 해서. 자, 라이브 셀렉션 툴을 할 때 이렇게 동그라미 영역이 좀 나오는데, 이제 마우스의 컷에 동그라미 영역이 나오는데, 이제 이 속성이, 라이브 셀렉션 툴을 선택을 했을 때 속성이 이제 이쪽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여기 사이즈가 있어요. 이제 범위가 이렇게 커졌죠. 약간 뭐 포토샵 브러쉬 사이즈처럼 이렇게. 근데 이제 다시 또 실린더를 선택했더니 실린더에 대한 속성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시 라이브 셀렉션 툴을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나오죠. 자, 근데 얘를 이제 조절을 하다 보면, 이제 막 작업을 하다 보면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이게 커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얘가 마우스만으로도 조절이 가능한데, 휠 버튼을 그냥 꾹 클릭을 한 상태로 좌우로 움직이시면 브러쉬 사이즈가 커지고 줄어들고, 휠 버튼으로. 휠을 짧게 클릭하시면 화면 바뀌죠. 이렇게 짧게 클릭하시면. 근데 이제 꾹 누른 상태로 좌우로 들어가시면 이 범위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 기본 값은 아까 10이었죠. 10. 이렇게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라이브랑 렉탱글을 많이 쓰니까 9번, 0번 단축키로 외워두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동 툴. 이동 툴일 때도 선택은 되고요. 선택은 되고.
당연히 이동 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일단 화살표를 잡고 이동하시면 딱 그 방향대로만 움직여지는 거예요. 위아래로, 앞뒤로. 근데 이제 선택 툴일 때도 축이 이게 이제 엑시스라고 하거든요. 엑시스, 축. 엑시스를 화살표를 클릭하고 움직이시면 움직여지죠. 얘도 선택 툴이지만 뭐 이렇게 직접 화살표를 엑시스를 잡고 움직이는 거는 움직여져요. 근데 이동 툴일 때도 당연히 이제 움직여지겠죠. 근데 얘는 빈 공간을 마우스를 이제 이런 빈 쪽에다가 왼쪽 버튼을 클릭해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렇게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음. 자, 그리고 회전 툴도 자, 이건 띠 형태로 자, 이렇게 가로로 돌릴 수 있고 띠를 잡고 이렇게 앞뒤로도 좌우 이렇게도 돌릴 수 있고 회전을 하는 기능이죠.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좀 약간 정확하게 이제 좀 돌리시려면은 띠를 클릭하고 이렇게 돌리다가 이게 수치가 나오죠. 각도가. 자, 이렇게 돌리다가 중간에 쉬프트를 클릭하고 움직여 보시면 딱딱딱 이제 5도씩 걸려요. 이게 쉬프트를 먼저 누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띠를 먼저 마우스로 클릭하고 이렇게 좌우로 이제 움직여지죠. 이럴 때 딱 쉬프트를 클릭하고 움직이시면 딱딱딱딱 5도씩 걸리고. 그리고 하위에서도 이제 위치 값이라든지 여기가 포지션 값, 각도 지금 얼마나 돌아갔는지, 그리고 크기, 사이즈 이렇게 나오게 되죠. 지금 몇 도가 돌아갔는지,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좌표 값은 위치 값은 좀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나중에. 자, 이 스케일도 마찬가지로 직접 클릭해서 움직여 그 크기를 조절하셔도 되고 스케일. 자,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그 기본 오브젝트일 때는 어, 스케일을 예를 들어서 X축을 자꾸 움직여도 그냥 정비율로만 커지거든요. 지금 이렇게 같이 모든 면이 같이 이제 조절이 되죠. 한쪽 축만 움직여도. 근데 이제 뭐 나중에 여기 편집 모드 이제 메이크 에디터블이라고 이거를 클릭한 다음에 움직여 보면 이렇게 좌우 상하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일단 지금은 요 모드를 지금 쓸 건 아니어서 자 이렇게 전 단계로 돌아가는 거는 이렇게 이제 언두 컨트롤 Z 모든 프로그램에 공통적으로 쓰는 거죠. 언두 다시 메이크 에디터블 하기 전으로 돌려놓고 일단 볼게요. 자, 지금은 어쨌든 이렇게 정비율로만 커지고 자, 빈 공간을 클릭해서 좌우로 드래그 해보시면 이렇게 해도 이제 나중에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C4D 있는 기능 중에 이렇게 클릭 드래그 여기 빈 공간을 클릭하고 좌우로 드래그해서 적용하는 툴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회전 툴도 빈 공간 클릭해서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조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은 막 움직여 봤지만 이제 나중에 뷰도 이렇게 여러 가지 보면서 얘가 어디에 배치가 됐는지 음, 확인을 해가시면서 정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돼 있고 위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돼 있고 이렇게 보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음, 그리고 이제 각자 속성을 눌러보시면 이게 오브젝트를 눌러보면 각자 이제 그 해당되는 오브젝트의 속성이 나오게 되는데 뭐 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베이지, 코디네이트, 오브젝트 캡, 뭐 슬라이스, 퐁, 뭐 이렇게 이건 조금 그 객체마다 조금씩 메뉴가 다르긴 한데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지만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알고 보면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니까 그 일단은 뭐 처음에 볼 부분은 우선은 여기 코디네이트 좌표 이제 좌표를 좀 보는 건데 어, 포지션 값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포지션 값 XYZ 로테이션 HPB 이제 로테이션 HPB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스케일도 XYZ 비율이에요 비율 자 얘를 각도도 원래대로 돌리고 위치도 좀 딱
정 가운데 놓고 싶어요. 지금 이제 처음에 뭐 어떤 객체를 가져오시면 딱 여기 정중앙에 여기가 0,0,0이거든요. x, y, z가 0, 0, 0. 처음에 아무거나 딱 가져오시면 무조건 여기 0,0,0 각도도 0, 0, 0에 생기게 되죠. 자, 근데 이제 만약에 막 움직여 놨어요. 그랬을 때 얘를 뭐 0, 0 클릭하고 쓰셔도 되고 직접 이렇게 쓰셔도 되고 마우스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화살표가 예전 버전들은 조금 이제 인터페이스가 살짝 다르긴 해요. 네.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하나씩 더 움직일 수도 있는데 이 화살표가 있는 곳에서 우클릭을 해보면 0이 돼요. 화살표가 있는 곳에서 우클릭하시면 0, 0, 0, 0, 0 이렇게 다시 기본 위치로 돌아오고 기본 각도로 돌아오죠. 아니면 한 번에 이거를 이쪽에 있는 수치를 한 번에 그냥 딱 디폴트로 만드는 게 여기 리셋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리셋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클릭 이렇게. 자 그리고 단축키들도 이제 저 마우스를 이렇게 거기다 살짝 올려놓으시면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이동 툴이 E, 로테이션이 R, 스케일이 T, 그리고 여기 리셋 트랜스폼이 Alt 0번, 뭐 컨트롤 Alt 0번 이렇게 돼 있죠. 단축키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얘도 뭐 원래 처음 위치로 돌리고 싶다. 이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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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0 하셔도 되고 얘를 여기 눌러서 딱 기본으로 돌려도 되고 편하신 방법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뭐 이것도 그냥 그리드 스페이싱이 500으로 돼 있는데 일단 요렇게 한 칸이 500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화면을 앞으로 쭉 좀 줌인을 해서 당겨 주시면 좀 이게 나타나죠. 여기가 이제 50씩이라는 거고 50으로 바뀌었죠. 요 한 칸이 50이라는 거. 뒤로 쭉 빼보면 요렇게 한 칸이 500이라는 거. X를 제가 500 썼어요. 엔터 쳐주시면 딱 요대로 가죠. 음. 자, 그리고 이제 엑시스 축에 보시면 이 화살표 말고도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엑시스 밴드라고도 하는데, 자, 얘는 뭐 일단 지금은 처음에는 뭐 잘 뭐 이게 왜 필요한지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자, 제가 Y축 빼고 X랑 Z축으로만 높이는 움직이지 않게 할 거고 이렇게만 움직이고 싶어요. 그럴 때 얘를 선택해가지고 자, 보시면 이제 X랑 Z만 딱 활성화가 되죠.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막 움직여도 아무리 이제 높이 위로 올리려고 해도 높이는 안 올라가고 그죠? 이쪽에 한번 봐보세요. Y가 그대로 0이죠. 아무리 움직여도 막 마우스를 막 움직여도 이제 Y는 그대로. 자, 또 반대로 뭐 요거를 얘를 선택했어요. 그럼 X 제외하고 Z축하고 Y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 해당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싶을 그 하나 축을 빼고 움직이고 싶을 때 이렇게 쓰셔도 되고 스케일도 나중에 이제 마찬가지요. 자,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방금 했던 거를 자 여기 X, Y, Z가 있죠. 여기서 X축을 X를 클릭해보면 자물쇠 모양처럼 이렇게 잠기게 되죠. 그러면 자 우선은 뭐 직접 클릭해서 움직이는 거는 움직여져요. 뭐 이게 잠겨 있어도 X축을 잠가놔도 직접 클릭해서 움직이는 건 움직여지지만 빈 공간 클릭해서 움직일 때는 X는 잠깐만 이 숫자를 보시면 빈 공간 클릭해서 움직였을 때 막 움직여도 Y랑 Z만 움직여지죠. X를 잠가 놓는 거예요. Y를 잠가 놓으면 막 움직여도 Z로만 움직이는 거죠. 빈 공간 클릭해서 움직였을 때 이렇게 축을 잠가 놓는 거. Y만 X랑 Z를 잠가 놓고 Y를 움직이시면 Y로만 움직여주세요. 뭐 이런 축을 잠가 놓는 기능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지금 선택 툴, 이동, 뭐 로테이션, 뭐 스케일, 무브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알려드렸고 리셋 트랜스폼도 이렇게 알려드렸었고 자, 얘 같은 경우는 길게 꾹 눌러보시면 지금까지 썼던 방금까지 썼던 툴들이 쭉 남아있는 히스토리 그런 똑같이 무브가 있지만 얘는 지금 방금 썼던 것들이 남아있는 이렇게 아이콘의 밑에 조그맣게 삼각형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추가로 메뉴가 더 있다는 거니까 길게 꾹 눌러보시면 추가로 메뉴가 더 나오는 거죠. 얘네들도 이렇게.
자, 그리고 XYZ 지금 축 잠궈 주는 것도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이것도 단축키가 XYZ예요, 그냥 XYZ. 그리고 요게 이제 또 있는데, 요게 뭐냐면, 음, 자, 지금 이 하나의 오브젝트의 기준 축이 있어요, 축 이렇게 축이 있으면 이 오브젝트 축이 있고, 자, 얘를 클릭해 보면 또 이게 월드 축이라고 월드 기준, 여기 전체 공간을 월드라고 하는데, 자, 여기 그리드에 기본적으로 있던 축, 여기 월드 축이에요. 기준이 월드 축이에요. 얘가 오브젝트에 있는 게 오브젝트 축인데, 자, 지금은 뭐 껐다 켰다 클릭해봐도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얘를 돌려놨어요. 살짝 이렇게 살짝 돌려놨어요. 45도 좀 돌려볼게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이게 이제 처음에 활성화가 안 돼 있을 때는 월드 기준은 그대로 당연히 얘는 요거는 바뀔 일이 없어요. 요거는 월드 기준은 딱 바뀔 일이 없고, 얘를 돌리게 되면 축이 이제 이렇게 기울어졌죠. 이랬을 때 지금은 이렇게 이제 Y축을 자꾸 올리면 대각선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될 텐데, 이걸 뭐 똑바로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월드 기준으로 요 축 기준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얘랑 똑같은 기준으로 바뀌죠. 그러면 그대로 기울어져 있어도 그대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있어요. 작업을 하다 보면 또 이게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단축키가 W.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뭐 우선 요 정도까지 해서 기본으로 화면을 조작하고 기본 딱 정말 기초가 되는 기본 조작하는 방법을 좀 알아봤습니다.